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요즘.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하신 분들이 특히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자, 1900년대만 해도 세상에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요가 제품보다 많았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다 사가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업하기 좋은 시기였죠. 그때를 제품의 시대라고 부릅시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로 제조 혁신을 일으키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러다가 제품이 수요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게 시작되고 경쟁력이라는 걸 갖추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보다 더 이전에는 칫솔이라는 걸 하나 사더라도 수요가 제품보다 많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누가 칫솔을 만들면 그걸 샀어야 됐어요. 근데 이 시대가 오면서 마트나 시장에 나가면 내가 사려고 했던 칫솔에 수백 배만큼의 여러 종류의 칫솔이 널려 있는 거죠. 이제 소비자가 그 수많은 칫솔 중에 한 개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걸 우리는 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제품이 수요보다 많았지만 양품은 수요보다 아직 적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너도 나도 양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이건 곧 무슨 소리냐? 경쟁력이 품질이라는 소리예요. 이때만 해도 브랜딩, 브랜드 이런 말은 거의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사에서 중요한 건 품질이었어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기준이 품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양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시대가 왔죠. 자, 제품은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양품 역시 수요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아무 제품이나 사도 물건이 다 좋아요. 혹시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최근에 구매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품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후졌고 그 중에 몇 개만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양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품질은 완전 기본이 됐습니다. 디폴트 값이 돼버렸죠. 소비자에게 이제 더 이상 품질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어차피 다 비슷한 가격에 어차피 다 좋은 제품인데 그 많은 양품 중에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그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진품이죠. 어차피 다 좋은 양품이라면 그 중에서 난 진품을 고르겠다. 진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진품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브랜딩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이 진품의 시대가 이어질 거예요. 제가 아까 한 3에서 5년 정도 사업하신 분들이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다들 이 구조를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양품, 즉 품질이 좋으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모든 경쟁사들 역시 나처럼 품질이 좋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소비자는 우리 회사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품질 외에 뭐가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브랜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즉 가치가 있으면 팔리는 시대, 지금은 진품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경영학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그래프를 지겹게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거의 모든 통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고객에 대한 분포도 가우스 분포를 따라가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노베이터,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을 때 사용해보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하지만 이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얼리 어답터
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머저러티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일반 대중들, 그리고 이 느림보, 이거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자드라 그러나? laggard, 이 느림보 집단들은 지금 2020년 12월이 됐는데도 폴더폰을 쓰시는 분들, 새로운 기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너희들과 대화가 아예 안 될 때 드디어 지갑을 여는 사람들 을 느림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고객은 이런 퍼센티지로 이런 구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의 목표는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대중. 왜냐? 70%니까. 대중의 선택을 받으면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는 대박이 난 겁니다. 진짜 큰 돈이 들어올 때는 대중이 구매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 처음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 이게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중들은 자기들한테 들이댄다고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다. 이 대중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반드시 구매 후기와 검증이 있어야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즉, 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얼리 어답터와 이노베이터가 충분히 구매 후기를 만들어주고 검증해 줬을 때야 지갑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몰라서 마케팅비를 하늘에 뿌려요. 사실 기업이 집중해야 되는 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인데 대중이 큰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들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잘못된 방향의 접근입니다. 대중들은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가 사야지, 사는 것만으로 안 돼요. 이 사이에 캐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캐즘 이론이라는 건데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얼리 어답터랑 이노베이터까지는 뭐 어떻게 사게 할 수 있는데 대중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가 사서 좋다고 검증을 해줘야지 그때서야 대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캐즘을 뛰어넘으려면 검증해줘야 돼요. 단순 구매 후기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 주제는 캐즘이 아니니까 다시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얘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네는 앞에 아무도 없잖아. 얘는 뭘 보고 구매하는데? 이게 궁금하겠죠. 대중들은 얘네 보고 산다는 거 알겠어. 근데 얘네는 이 사람들이 보는 게 2000년대 전까지는 품질이었고 그 이후로는 뭐다? 브랜드다. 이 사람들은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 이 회사가 밀고 나가는 어떤 컨셉, 이런 거에 반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진품의 시대니까 브랜드를 가지고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가 열광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제품에 담아내셔야 돼요. 브랜드가 뭔지만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브랜드가 뭘까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로고가 있으면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다 브랜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팔면은 브랜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브랜드는 소비자를 대변해줘야 됩니다. 저렴하게 팔아도 돼요. 그다지 아직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품에 어떤 로고가 박혀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브랜드는 소비자를 대변해주고 소비자를 표현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람과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파타고니아를 입는 사람은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에르메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부자라는 느낌이 확 들고 BMW에서 내리는 사람은 뭔가 스피드를 즐기고 주행감을 즐기는 좀 영한 느낌이 들 것 같고 반면에 볼보를 타는 사람은 좀 더 안전을 생각하고 가족적인 느낌이 들죠. 이런 그 브랜드에서 투영되는 그 느낌을 소비자한테 반영시켜 주거든요. 대신 표현해줘요. 나이키를 입는 사람과 뭔가 프로스펙스를 입는 사람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넌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신 표현해줄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바로 브랜드예요. 브랜드는 왜 얼리 어답터가 아무런 구매 후기도 없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냐면 이 브랜드라면 날 표현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명료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보통 브랜딩 한다 그러면 이름을 먼저 짓죠. 이름 짓고 슬로건을 만들면 너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슬로건 없이 브랜딩을 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브랜딩을 하려면 슬로건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브랜딩이 잘 된 회사들의 슬로건을 몇 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나이키의 Just Do It. 일단 해봐. 뭔가 장벽이 없고 도전하는 느낌의 나이키. 애플의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 BMW의 아주 극단적인 주행의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BMW의 슬로건이에요. 벤츠,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럭셔리, 고급화. 벤츠의 이미지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 회사들은 브랜딩이라는 게 없을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름 먼저 짓고 슬로건이 나중에 나왔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슬로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시길 바래요. 이름이라는 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의 슬로건은 Think Different야. 이 순서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IT 기업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선 절대로 IT의 판도를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은 Think Different야. 기존의 컴퓨터 회사랑은 완전히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애플이라고 한번 지어보자. 컴퓨터의 애플이라니 너무 다르지 않아?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건이 나오면 모든 브랜딩의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슬로건이 하나 나오면 그에 맞는 이름, 그에 맞는 로고, 그에 맞는 유니폼, 폰트, 디자인, 홈페이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슬로건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통일된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거예요. 아까 제가 1번에서 명료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명료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흐지부지하거나 또는 장황하거나 뜬구름 잡거나 이런 슬로건을 만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 슬로건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원대해. 이딴 거는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에요. 명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야 할 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된이거든요. 통일된. 슬로건에서 나온 모든 이름, 색상, 인테리어, 폰트 전부 다 통일된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예로 들면 우리 브랜드는 어떤 비즈니스가 될진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수다 떠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가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 슬로건은 보름달 뜨는 날 천재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브랜드 슬로건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될까? 카페를 해야겠다. 우린 천재들이 모이는 카페를 만들 거야. 이름은 뭘로 해야 될까? 보름달이 한자로 만월이고 모임이 한자로 회니까 만월회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로고는 뭘로 하지? 보름달이라는 컨셉을 가져왔으니까 뭔가 달 느낌의 로고를 만들면 되겠다. 폰트는 어떻게 하지? 천재들이라고 했으니까 가볍고 얇은 폰트보다는 좀 클래식한 느낌의 폰트가 어울리겠는데? 색상은 뭘로 하지? 달이라고 했으니까 달 하면 뭔가 회색빛이 돌고 블랙이랑 화이트만 사용해서 모노톤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근데 가끔 달이 붉은 빛이 드니까 포인트로 붉은색을 사용해도 되겠는데?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지? 우린 천재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부터 천재가 돼야겠지. 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할 거고 그 인재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 과정이 브랜딩이에요. 제가 아까 슬로건만 있으면 80%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슬로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쭉 나와요. 근데 이 슬로건 만드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저희 팀은 저 문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토론하고 며칠간 이 얘기만 쏟아내요.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하자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슬로건을 만들어야 할지 감이 조금 잡힐 겁니다. 슬로건만 나오면 그 다음은 너무너무 쉬워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드리면 최근에 제가 컨설팅 해준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은 한 5년 정도 의류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진품이 없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구나. 나의 경쟁사, 너도 나도 모두 양품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 고민에 저를 찾아오신 거고, 저랑 며칠간 슬로건 하나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대표님은 여자분이었는데 팔로워가 한 7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였고, 그 대표님은 평생 자기는 주목받는 삶만 살아왔대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도 자기처럼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며칠간 저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온 키워드가 바로 스포트라이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슬로건이 Get a Spotlight. 대표님은 앞으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확 와닿지 않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났죠. 로고는 당연히 뭔가 스포트라이트의 느낌이 나는 어떤 로고로 만들면 될 것이고, 브랜드 이름도 스포트라이트 머시기가 돼도 되고 아니면 스팟 머시기가 돼도 되고 파생되는 이름들이 나오겠죠. 폰트는 제 느낌에는 좀 얇은 폰트에 잡지 보그에서 쓰는 폰트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색상은 기왕이면 하얀색, 크리스탈의 텍스처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고, 이분이 옷장사만 5년 하셨는데 꼭 옷을 할 필요만 없죠. 어떤 소품을 팔아도 되고 가구를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파는 건 더 이상 옷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태용은 주목받기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주로 하시니까 포장 상자가 다 크라프트색이잖아요. 갈색의 박스색인데 그 색이 아니라 올 흰으로, 흰색으로 만들어서 다른 상자들 사이에서 상자마저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막 미친듯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 잡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이거 나오자마자 얘네들은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냥 줄줄이.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만 뽑아서 해드린 거고, 사실 실무로 들어가면 훨씬 할 게 많아요. 디테일한 게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만 알아도 저는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널은 이미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